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마스터게임 윤곽 가공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형을 불러오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마스터게임에서 도형을 작성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오토캐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오토캐드로 도형을 불러오는 방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일 형식에서 오토캐드 파일로 지정을 해준 다음에 도형을 불러오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도형은 아래 더보기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먼저 지금 확인할 사항이 F9번을 눌러서 원점이 맞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곳을 원점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이동 원점으로 이동을 클릭한 다음에 원점으로 하고자 하는 이 부분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원점을 이동을 했고요. 윤곽 가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주로 이제 밀링을 사용할 경우라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머신 형태에서 밀링 기본값을 클릭을 해서 머신 그룹이 생성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가끔 머신 그룹이 생성이 안 돼서 어떻게 하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혹은 설정에서 환경 설정에서 시작 종료에서 시작 시의 제품을 밀링으로 해 놓으면 그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왼쪽 이 부분에 밀링 2차원 가공하기에 적합한 메뉴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 윤곽 가공이 있습니다. 저처럼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맨 끝에 있는 툴바 상태 로드 여기에서 2D 툴패스를 체크를 하면 이렇게 2D 툴패스 2.5차원 가공하기에 적합한 메뉴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상태에서 윤곽 가공을 누르죠. 이 상태에서 여기서는 넘어갑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기본은 지금 여기가 체인으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씩 체인을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이때 CNC 가공 이대로를 가공할 텐데요. 우리가 뭐 글자를 쓰는 것처럼 그대로 가공하는 건 아니고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면 되겠죠. C부터 일단 가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되기 위해서 지금 이 도형은 여기가 시작점이고 여기가 이제 끝점입니다. 그럴 때 이쪽 방향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쯤 최소한 여기에 있는 이 중간보다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면 지금 보기와 같이 이런 방향으로 선택이 됩니다. 계속해서 N자도 하기 위해서 여기를 클릭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클릭 그리고 가장 가까운 쪽이 이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클릭하면 되겠죠. 클릭 그리고 이곳을 클릭 그리고 이곳을 클릭해서 한 다음에 여기서는 이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클릭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곳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그리고 확인 이렇게 해주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2D 가공 경로 대화창이 나타나고요. 여기서 공구를 클릭을 하고 공구를 만들어 줘야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마우스 오른쪽 새 공구 생성 누른 다음에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데 기본은 두 번째 종류에서 먼저 도형 먼저 공구를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평 엔드밀을 선택을 한 다음에 선택을 하면은 이곳 평 엔드밀 이곳으로 자동적으로 바뀝니다. 이때 공구 번호 여기서 공구 번호를 일단 1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구 지름은 이 부분은 5파이로 하겠습니다. 5파이로 하고 오버롤 숄더 높이, 날 길이 이런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깊이가 깊지 않게 가공할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조건을 와서 조건에서 경보정 번호, 장보정 번호 맞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이송 속도는 150 입력하고 Z축 이송 속도는 120으로 일단 하죠. 그리고 회전수는 2000rpm. 날수는 요즘에 뭐 2날도 많이 사용을 하고 4날도 사용을 하지만 4날로 일단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실제 가공할 때 4날일 경우에는 4, 2날일 경우는 2로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공구 이름을 구분하기 위해서 엔드밀 6.0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확인,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1번이고 공구 이름은 6.0짜리, 그리고 지름은 제가 이 부분은 지금 다르죠. 이 경우에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조건에서 여기에서 5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 공구 지름 5, 공구 번호, 길이 보정 번호, 그 다음에 지름 보정, 옵셋 번호입니다. 여기는 G43H01로 나타낼 것이고요. 여기는 G41D01 혹은 G42D0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XY 방향에 대한 피드값 150, 그리고 스핀들 S2000 그리고 M03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리고 Z축 이송 속도, Z방향으로 이송을 깊이를 들어갈 때, 절삭을 할 때 피드값이 120으로 입력이 될 겁니다. 네, 그런 다음 절삭 파라미터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안암으로 일단은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구를 이용해서 어떤 것을 가공할 경우에 차후에는 컴퓨터로 보정을 하거나 컨트롤을 하거나 중복 보정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측벽면 가공 여유를 0, 바닥면 가공 여유를 일단 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지금 표시가 있는데요. 동그란 거에 사선이 그어졌죠. 이 부분들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부분들은 깊이 가공, 진입 복귀 이러한 기능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깊이 가공을 만약에 체크를 하게 되면은 사용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 부분이 체크 표시가 되고 이렇게 확인했을 때 여기가 체크가 돼서 사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네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링크 파라미터로 갑니다. 이 상태에서 진입 높이 10, 재료 상단 0,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6으로 하겠습니다. 6으로 한다 해서 이때 6으로 했을 때 CNC에서는 소수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캠에서는 마이너스 6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여기에 당연히 소수점이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프로그램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대략 대부분이 정분값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절대치로 모두 바꿔줍니다. 네, 그리고 진입 높이에 대한 부분은 여기 그림이 나와 있듯이 재료의 어떤 소재가 여기까지라 했을 때, 여기라 했을 때, 재료의 상단 부분이 이곳이라 했을 때, 여기라 했을 때, 가공 깊이는 이 부분이 되겠죠. 여기에서 진입 높이 이 부분인데요. 어떤 임의의 어떤 공구가 만약 여기에서 시작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곳까지는 급속 이송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급속 이송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도형을 이동을 할 때 마찬가지 10mm까지 높이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G01 코드,
G01 속도로 천천히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길면 좀 안전하겠죠. 네, 그렇지만 시간은 좀 더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하시고 홈 참고점 여기 부분이 처음 사용하신 분이라면 뭐 250 아마 250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0,150 이 정도가 적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절상류 체크를 ON으로 하겠습니다. ON으로 한 다음에 이 부분을 여기에 두 번째 기본값을 파라미터로 저장을 한다. 이걸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용각 가공할 때는 이런 사항들이 기본적으로 파라미터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매번 반복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인 선택된 작업 경로 확인을 눌러줍니다. 이런 다음에 이렇게 이동을 해주면 되는데요. 저는 미리 세팅이 여기에 첫 번째 눌러져 있지 않고 두 번째 눌러져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눌러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만 이렇게 눌러져 있는 빠른 검증만 지금 체크가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때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여기에로 눌렀으면 결과를 미리 볼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일일이 하나씩 확인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실행 모드를 체크를 하고 이렇게 당겨주고 이 도형들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면 여기에 지금 자세히 정보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정보, 이 부분에서 여기에 있는 시간을 절삭 이송 시간은 4분 52초, 급속 이송은 1.7초 걸렸다고 했는데 아무리 기계가 빠르다 할지라도 이보다는 훨씬 더 걸리겠죠. 대략 5분, 한 6분 정도, 6분 미만 정도 될 것 같네요. 여기 자세히 본 상태에서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움직여주면 어떤 좌표값들에 대한 X값, Y값, Z값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고 이 부분에서의 이송 속도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보시다시피 공구 보정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확인 눌러주고요. 그리고 네, 다 됐으면 이번에는 모의 가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모의 가공을 누르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사항은 여기에 있는 조건을 눌러줍니다. 조건을 누른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밀링은 박스죠. 우리가 어떤 여기 원통인 경우는 연동척을 써가지고 동그란 제품을 가공할 경우에 원통으로 하면 되겠지만 우리는 박스를 체크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대각선 모서리점으로를 클릭한 다음에 이곳 혹은 이곳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대각선 모서리를 지정해 주면 여기에 있는 좌표값이 지금 X가 100, Y가 100이란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쪽 하단은 0,0이란 얘기죠. 그리고 재료 상단이 0이고요. 그리고 두께가 만약에 소재 두께가 20이다. 그런 경우는 마이너스 20이라고 입력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마 기본은 재료 설정, 재료 크기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불편합니다. 이런 경우에 직전 실행 재료 크기로 체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미리 우리가 여기에서 경로 확인을 평면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경우는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여기에 있는 입체 이렇게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때 지금 실행이 너무 빨리 되죠. 이런 경우는 여기에 있는 재시작을 눌러서 여기에 있는 이 속도를
적절히 조절을 한 다음에 다시 머신 실행 이렇게 눌러주면 되겠고요. 이때 실행되는 중간에도 이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한번 확인해야 되겠다. 그런 경우는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결과만 확인하고 싶다. 이런 경우는 여기를 이쪽에 놓은 상태에서 여기를 눌러주면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모의 가공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NC 코드를 만들어 보죠. 여기에서는 여기에 G1 이 부분은 선택된 작업, 이 부분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여기 전체 작업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이곳을 눌러주면 되겠네요. 선택된 작업을 포스트 프로세싱 하는 겁니다. 여기를 눌러주고 나서 확인 일단은 누르죠. 그리고 나서 확인.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에는 덮어 쓸 것인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것인지를 입력한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프로그램 번호를 약간 바꿔주고 기타 어떤 부분들을 확인한 다음에 그대로 가공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윤곽 가공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도형에 대해서 간단히 어떤 제어를 하고 싶을 경우에는요. Alt F1을 눌러서 화면을 이렇게 제어를 할 수가 있고요. Alt F1을 누르면 자동 배열이 되겠습니다. 물론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여기에 자동 배열 있죠. 네, 이렇게 눌러주면 되겠고요. 혹은 여기에 있는 Alt F2 이 부분은 현재 상태에서 0.8배만큼을 축소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축소. Alt F1, Alt F2 아무데나 이 상태에서도 Alt F1, Alt F2 약간 작게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평면,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정면, 마우스 오른쪽 입체, 우측면 이렇게 하거나 이곳의 위치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미리 해 놓은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평면, 정면, 우측면, 입체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평면으로 다시 보고 싶다 이렇게 누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하거나 다시 평면에서 나는 전체를 보고 싶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여기 자동 배열 여기를 누르거나 여기에 보시면 여기 지금 아이콘 조그맣게 보일 겁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동 배열 이걸 눌러도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Alt F1, Alt F2 이렇게 누르거나 이렇게 보통 단축키로 많이 누릅니다. 여러분들이 편리하실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일단은 기본적인 윤곽 가공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강의는 윤곽 가공에 대한 도형의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곽 가공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